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저는 하나뿐이죠?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거죠? 만약 예은이나 재준이 부모님이 예은이나 재준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으려면 아이를 무려 1000조명 더 낳아야 합니다. 1000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때문에 예은이나 재준이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가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지문. 이 손끝의 무늬는 세상에 살고 있는 60억 명이 모두 다릅니다. 모두 다 자기만의 무늬를 가지고 있죠. 눈 속에 있는 홍채 역시 지문과 마찬가지로 모두 다릅니다. 특정 바이러스나 특정 요소에 반응을 보이는 면역 체계 역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머리카락으로도 우리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낙타, 토끼, 다람쥐, 목소리도 토끼, 다 다르죠. 고릴라, 목소리는 기린, 성장하면서 조금씩 변하지만 고유의 톤은 평생 동안 유지됩니다. 글씨체 역시 초기에 형성된 특유의 패턴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고 유지되죠. 이런 것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하나뿐인 존재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의 고운 머릿결을 닮고 싶었는데 아빠의 곱슬머리를 닮아버렸어요. 저는 아빠의 갸름한 얼굴은 닮고 싶었는데 엄마의 둥근 얼굴을 닮아버렸고요. 왜 저는 곱슬머리로 태어난 거죠? 왜 저는 제가 싫어하는 것만 닮게 된 거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유전이라고 합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웃을 때 볼에 홈이 생기나요?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을 때 30도 이상 꺾이나요? 머리를 뒤로 넘겼을 때 M자 모양이 생기나요? 깍지를 낄 때 어느 쪽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나요? 혀를 U자 모양으로 둥그렇게 말 수 있나요? 귓불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요? 이런 요소들은 모두 열성이나 우성인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 특징들입니다. 싫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바꾸려 해도 좀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죠. 이런 것이 바로 유전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몸의 특징만은 아니죠. 진정으로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바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의 여행이 시작됩니다. 오빠 왜 그래? 저는 가끔 예은이가 화가 났다는 것을 눈치 못 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돼요. 저도 재준이가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때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예은이의 표정을 잘 읽으면 예은이의 마음 상태도 잘 알 텐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표정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은 무려 7,000가지에 달합니다.
이런 표정들은 우리가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놀라운 속도로 얼굴 위에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표정 중 감정을 표현하는 표정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전 세계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는 6가지 감정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진 6개의 표정입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놀람, 혐오가 그것입니다. 기쁜 표정은 비교적 읽기가 쉽죠. 슬픈 표정도 비교적 읽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표정과 놀란 표정은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노의 표정과 혐오의 표정도 구분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 표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표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몸에서 시작된 우리의 여행은 마음을 거쳐 가장 중요한 곳, 뇌로 향해 갑니다. 인간의 뇌는 인간이 가진 수수께끼 중 가장 거대하고도 엄청난 수수께끼입니다. 뇌 속에서는 무려 1000억 개의 뉴런이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컴퓨터를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만들어진 회로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하죠. 한 번 회로가 끊기면 다시 스스로 복구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뇌는 끊임없이 회로를 바꿀 줄 압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학습하면서 변화해 간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나가는 것이죠. 그 회로의 변화는 수치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우주의 원자 개수보다 한 사람의 뇌가 만들어낼 수 있는 회로의 조합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예은이의 머릿속에서 뱀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전에 눈의 시신경을 통해 뇌에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신호는 뇌의 시상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신호는 시상에서 신체의 공포 반응을 조정하는 소뇌 편도로 갑니다. 편도에서 다시 시상하부와 척수를 통해 신장 위에 있는 부신으로 가죠. 그럼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근육으로 공급됩니다. 뱀을 본 지 0.012초 후에 우리 몸은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즉, 예은이가 위험을 의식하는 것은 0.024초 후가 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이 단 1초 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뇌입니다. 뇌는 아주 치밀하게 사람의 모든 행동을 명령하고 통제합니다. 지금부터는 뇌의 각 부분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죠. 모든 가장 중요한 지적인 기능, 창의적인 기능, 종합적 사고 기능이 전두엽에 아주 가장 많이 몰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두엽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평생 우리가 서서히 발달하죠. 그런데 그 발달의 추세를 보면은 사실은 한 이제 유아기 3, 4세경부터 시작해서 한 7, 8세 초등학교 초년 정도까지가 가장 빠른 이제 전두엽 기능의 성숙을 보이고 있다. 창의적인 기능도 같이 연결돼 있죠.